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강동구에 청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라는 어떤 매력적인 타이틀을 가진 동시에 더블 역세권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예상 외로 약점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9월 8일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9월 18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접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부터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670세대의 규모고 이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168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66세대, 84제곱미터가 102세대 공급이 됩니다. 일단은 요즘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30평대 물량이 더 많은 건 구미가 조금 당기긴 합니다. 할 말은 하는 부비TV가 이쯤에서 한 번쯤 뼈 때리는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부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소형, 평형이 인기가 많다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형, 평형, 그러니까 59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끼워 넣기 하는 소형 평형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런데 이게 안 팔리니까 펌프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강남과 서초, 송파까지. 근데 송파도 다가 아니고 잠실권의 노른자 위치 아니면 소형 평형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둔촌주공을 생각해 봐도 결국은 소형 평형이 남아 돌아서 골칫거리였죠. 이걸 또 마치 소형 평형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것 마냥 이렇게 또 펌프질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설거지다 라고 부릅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25평만 돼도 구조가 잘 빠져서 살기에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 25평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30평대로 넓혀서 이사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내가 여유가 된다면 30평대가 황금성 그리고 또 차익 실현 또는 혹시나 모르는 부동산 폭락기가 온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30평대에는 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합니다. 중간에 제가 3,000%로 빠진 것 같은데 요즘에 소형 평형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걸 또 설거지하려는 모양새가 많이 보여서 구독자님들께 한 번쯤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 도보권입니다. 좋은 역세권 입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이 두 개 호선이 강남으로 다이렉트 진출이 가능한 지하철 노선은 아니긴 합니다. 강남으로 가려면 어쨌든 환승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실까지 또 위치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또 자차를 이용할 때 같은 강동구 아니라고 해도 고덕 상일 지역보다는 훨씬 강남 쪽 진출이 용이합니다. 올림픽대로로 진출하기도 또 편리합니다. 바로 옆입니다. 한강 옆에. 올림픽대로 진출이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는 한강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면서 혹시나 또 한강 조망권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 배치를 보니까 한강 조망권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학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동네가 정말 20-30년 전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거는 맞지만 씻을 수 없는 타이틀 이거 애들이 맘 잡고 공부하긴 틀린 동네라는 이 타이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면 천일초등학교 그리고 천동초등학교가 이렇게 보입니다. 천일초등학교까지는 대략 한 700-800m 떨어져 있고 천동초등학교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옆에 있는 태영아파트 여기를 보니까 천동초등학교로 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일초든 천동초든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이 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권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호역 주변에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2001 아울렛도 주변에 있어서 나름 상권은 뭐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데 또 물론 노후화가 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이즈들이 크거나 활발하지는 않은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옆이 천호동 로데오 거리입니다.
예전 명성이 많이 퇴색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변에 모텔, 뭐 술집, 이런 먹거리 이런 것도 아직도 강력하게 존재하는 동네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미래 환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호동이 어떤 강동구의 대표로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던 그런 레벨에 있던 고덕과 상일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한참 시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을 비롯해 싹 정비가 되면서 강동구 저쪽 끝자락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뜨면서 천호동이 요즘은 여기에도 밀리는 처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하나둘씩 정비가 되고 있는 중이고 진행도 나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쪽 동네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하나씩 정비가 될 때마다 예전에 천호동 명성을 되찾을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계점은 없을까? 이것도 뭐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군의 약점이 좀 있고 좀 더 국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천호대로는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뒷길 아파트를 이어지는 이 뒷길이 애들 통학로가 되는 길일 텐데 여기가 한계점입니다. 좁은 도로와 낡은 주거 환경이 이게 한 번에 싹 고쳐지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다 정비하고 확장하려면 이거는 뭐 답이 없고 그냥 평생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구조는 어떨까? 백지도를 보시면 총 4개 동입니다. 그 중에 3개 동이 아파트이고 나머지 1개 동이 오피스텔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남향 배치를 많이 했고 일부가 동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디에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큰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를 각자가 확인하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물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분양가가 될 겁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좋은 물건인 거고 분양가가 위치나 뭐 모든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좋지 않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아직 모집 공고 전이라 정확한 분양가를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기준을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란데를 잡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8억 후반 거의 9억이었고 84제곱미터는 10억 후반이었습니다. 거의 11억. 아무래도 입지가 동대문구보다는 상급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될 만한 수준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확한 모집 공고가 나오면 또 한번 이 부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또 하나의 청약 소식이 있습니다. 천호 3구역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입니다. 이곳은 총 535세대, 여기도 뭐 미들급입니다. 둘 다 미들급. 이 중에 263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전용 면적 44가 17가구, 그 다음에 47제곱미터가 49가구, 59제곱미터가 59가구, 74제곱미터가 90가구, 84제곱미터가 48가구입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일반 분양 물량이고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있긴 합니다. 주거 환경은 뭐 앞서 설명드린 더샵 천호 센트럴시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동네 호재를 자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8호선 이게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는 걸 자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외곽으로 연결되는 게 이 동네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구리나 별내 쪽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호재지만 이곳은 딱히 별거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걸로 이곳의 집값이 오르진 않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일단 아무거나 막 찍어다가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더라도 아주 일부만 홀라당 넘어가 주면 설거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막 찍어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내 집 마련이라면 옳고 그름 정도는 혼자서도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이 동네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곳이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강동역, 여기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리상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곳들과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같은 라인에 있는 곳이고, 이 동네 분들은 여기를 줄여서 강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펠 2017년식으로 신축급입니다. 천호역하고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강동역과 지하로 주상복합이 연결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는 고급 아파트로 지어진 겁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최저가는 10억 4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저층은 10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거래는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이곳은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이 대략 한 25층 이상이면 저 멀리, 아주 멀리 한강 조망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가 1억 정도 나긴 합니다. 그게 반영된 것이지 이 동네가 다시 막 오르고 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수준을.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최저가가 지금 현재 12억 5천만 원부터 매물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현재 12억에서 14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이니까 한 1억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84의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서로 가늠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양하는 곳들이 얼마에 일반 분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큰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후에 내가 집을 매도할 때쯤은 이게 얼마가 되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약 흥행 성적을 또 감안해 본다면 이곳 역시 완판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지간한 가격이라면 어차피 뭐 이제는 로또 청약이라는 게 사라진 세상이 돼버린 것이니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거주 할 때 어떤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내가 만족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동구 둔촌동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성북구 보문동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굵직한 청약 일정들이 9월달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계속 분석해서 9월달 청약에 대비하도록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이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야기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